최신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전세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수록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와 분양 그리고 청약 시장까지 부동산을 뜨겁게 달군 핫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시화 경제 송성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네. 이렇게 언론 보도들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네. 뭐 살아난다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같이 네. 부추기는 기사가 있는 반면에 네. 아직은 뭐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내지는 그럴 조짐도 있다 하는데 우선 이 전세 문제, 역전세 상황. 네. 저희 지금 뭐 SBZ 저기 직설 코너에서도 많이 다뤘거든요. 네. 근데 또 전문가분들이 또 달라요, 또 네. 견해가. 네. 이거 지금 만만찮다면서 이거. 네.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견해들이 다양하고 이슈가 네, 되는 네. 것들이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오르는 데 있어서는 청약의 열기 뭐 예. 이런 것들 매매 수급 지수에 좀 핵심을 두고 또 금리 동결에 대해서 핵심을 뒀다라면 집값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역전세 부분이에요. 네. 역전세 부분이 하반기부터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이게 2020년이죠.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 중에 2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렇게 된다면 계약에 대한 그 갱신들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청구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한 4년 정도를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증금 인상률은 또 5%라는 캡을 씌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4년 동안 집값도 임대료도 마음대로 못 올리다 보니까 한 4년치를 한 번에 좀 받자라는 생각으로 호가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 급등한 그 호가에 금리가 작년 7월부터 계속 급격하게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진 거죠. 네. 그런 이런 높아진 그 수준에다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나 전세 만기가 되는 그런 시기다. 그럼 이제는 좀 내가 좀 나가서 집값도 좀 떨어졌다는데 또 전세보다 월세가 좀 더 낫다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상당 부분 이탈을 했어요. 뭐 강남권에 있는 여러 주요 단지에서도 전세값들 보면은 뭐 6억에서 한 7억 정도 빠지는 그런 추이거든요. 예전에 강남의 대치동이 이 학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네. 근데 이곳에 종전에 한 18억 5천 정도 했던 전세값들이 예. 지금 한 11억 정도로 빠진 거죠. 지금 보면은 7억 5천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웬만한 뭐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 값이 빠진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돌려주는 것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또 이런 돌려주는 그 과정 안에서 전세에 대한 그 보증들을 해놨었는데 이런 보증 사고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다 보니까 이 보증공사에서 돌려준 보증금 자체가 한 1조가 넘는 1조 한 500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증금에 대한 그 사고에 대한 추이 같은 경우도 앞에서 그래프에서 나온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인 거예요. 보면은 인천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네. 서울하고 경기에서도 이 추이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하반기에 우려되는 그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4월보다 5월 달이 앞에 숫자가 크게 바뀐 거로 봐도 역전세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전세금 네. 반환 대출과 관련해서 DSR 규제 네.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전세 보증금 하락폭이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되면 빚을 낸다 하더라도 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지금보다도 절반 이상이 늘어날 것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전세를 못 돌려주는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추산되는 것들이 많아요. 올해 임대인들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추산되는 그 보증금 차액이 한 24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전체 총 보증금이 한 288조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에서 한 700조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 금액에서 한 8.4%가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보다 전세가 한 10에서 한 20% 정도가 빠진다라고 봤을 때는 86%에서 한 73% 정도는 반환 가능한 그런 각오로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약간의 그 차입을 해주는 형태라든지 본인 저금해 놓은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도 예, 좀 있을 예. 거고 본인
뭐 여러 자산을 좀 매각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되는데 지금 4.1%에서 한 7.6% 정도 되는 분들이 뭐 집도 팔고 뭐 여러 주식도 팔고 그다음 예금도 내놓고 해도 못 돌려주는 그런 가구가 한 8만 8천 정도 가구가 된다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자산 같은 경우도 한 2021년 대비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팔고도 돌려주지 못하는 그 금액들이 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자금 부족한 부분들이 4.1에서 한 7.6%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그 고민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출들을 계속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세금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또는 이거 투자 시장인데 본인들이 잘못한 그 시장을 가지고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꾸 뭐 대출을 해줘가지고 나라의 부채도 생각하는데 투자할 때도 빚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뭐 갚아줄 때도 빚 빌려가지고 갚아주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급한 불부터 좀 끄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아마 7월 달부터는 뭐 상환 능력이 좀 가능한 그리고 타겟팅을 좀 해서 좀 대출을 해주는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부동산 이쪽도 어떻게 네. 보면 주식 이상으로 네. 참 뭔가 전문가분들과의 어떤 대담이나 토론이 만만치 않은 부분인 게 네. 예를 들어 어렵게 용기를 내서 집을 사서 그것도 몇 채도 아니고 네. 진짜 내 살 집 하나 마련하신 분들이 그것도 진짜 그 뭡니까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결국은 끝에 고민하다가 네, 닿는데 네. 그때 이렇게 됐다. 네. 그런 분들 입장이나 네. 뭐 말만 들어봤을 때는 네. 도대체 그래갖고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결혼을 해 어떻게 애를 낳아 싶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또 시세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입장하고 서로 다르죠. 네. 거기다가 진짜 빚내서 갭 투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 떼돈 벌다가 잠시 또 그거 하니까 그것도 또 빚내서 해결하려고 드는 거 다른 사람들 보면 힘들죠. 그러니 이거는 뭐말 조심해야 되고 듣는 분들마다 다 빠르니까 그냥 현상만 얘기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네. 한번 직설을 한번 출연을 하세요. 제가 네, 출연을 하셔가지고 좀 가가지고 토론을. 네.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네, 많으시니까. 아우, 네. 요즘 우리 송 대표님은 여기 100분 머니쇼 나오시느라고 직설은 못 나가시는 것들 여기에 충실해야죠. 여기 아니 예. 이 전세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네.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네. 또 그 금리 수준도 어느 정도 돼서 네. 전세금으로 가지고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할 때 이제 전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집값 떨어지고 네. 저금리면은 이거 전세라는 게 좀 위험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우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우리만 유일한데 네. 이 전세 제도 네. 송 대표님 보시기에 계속 존속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사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사인들이 네, 일반 뭐 이게 정책적으로 어느 순간 대출 상품을 만들고 이런 보증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만든 거지 전세 제도가 사인과 사인 안에 필요성이 있다라면은 유지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정책이나 정부가 너무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오히려 네, 이런 네. 글쎄. 부작용들을 예, 만들어 놓으니까 예. 본인들이 부작용들을 만들어 놓고 다시 어떤 뭐 해결사가 되는 거 마냥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세 제도의 본연의 기능으로 되돌리는 게 좀 맞지 않나. 그 기능은 사인과 사인들이 전세가 유리하면 전세로 가고 집 사는 게 유리하면 집 사는 거로 가고 월세가 좋다라고 하면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뭐 몇몇 국가는 있긴 하지만 약간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엉뚱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엉뚱한 거에다가 대출을 해주고 보증을 해준다라는 거는 정말 아이러니한 말씀하신 거죠. 대로 네. 시세와 금리 레벨에 따라 가지고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 시장 같아요. 네, 전세가 좋은가, 월세가 좋은가, 네. 차라리 사버릴까? 네. 진짜 빛의 속도로 반응들 하시거든 보면.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금융 상품이 이 자산 시장에 결합이 되면서 더 좀 민감도가 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코너 한 시간을 만들어서 두 분이서 대담하시면 딱 잘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청약 얘기 좀 여쭤볼게요. 청약. 그 수방사 있잖아요. 청약 수방사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 지금 어제 이제 네.
특공이 마무리가 됐는데 네. 경쟁률이 어땠어요? 네, 아까 그 재테크 관련된 거 나와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일반 공급은 한 645대 1 정도 나왔고요. 여기에 그 사전 청약이 한 7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네. 와. 엄청나게 몰린 거죠. 네네. 그래서 평균은 한 283대 1 정도 되고요. 특공 말씀하셨는데 특공은 121대 1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청약을 하신 분들이 뭐 신혼부부가 한 210대 1 정도 되고 또 생애 최초가 181대 1 정도 돼요. 그만큼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집들이 정말 그 간절하다. 거기에다 좀 저렴하게 나온 것들 이곳에 좀 많이 솔림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생애 최초라는 것이 예전만 해도 조금 이런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시장이 좀 반전이 되고 특히 청약시장이 많이 반전되잖아요. 수방사 저도 갔다 왔는데 한강이 보이는 그런 자리예요. 한강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한강뷰 가보시고 싶죠. 이런 곳이니까 많은 시세 사람들이 차익만 5억 관심이. 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짜 인기. 네, 뭐 많았잖아요. 시세 차이 5억인데 이게 장기간 또 거주를 하고 완공 이후에 예, 예.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이상도, 그 이상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저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네요. 한강뷰 괜찮아요. 저 아침 저녁으로 저기 한강 철교 뭐 저 다 다니면서 한강뷰 많이 봅니다. 네, 많이 네네. 보세요. 네. 이게 시세 차익이 사실 수억 원이라고는 하는데 네. 이제 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그러니까 내가 가진 네. 돈이 현금 지금 3억 원이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러면 이게 청약에 성공을 하더라도 만약 그 정도 돈이 없으면은 네. 쉽지 않다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시드가 한 3억 예. 7천 정도가 돼 줘야 되는데 3억 7천. 예. 그 대출이 그 특례보금자리로는 활용해도 5억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한 3억 7천인데 뭐 이것저것 다 하고 하면은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필요하겠죠. 네. 본인 뭐 이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뭐 자기 가정까지 하면은 돈 한 5억 있어야 될 겁니다. 뭐 집 장만하려고 한다라면. 네. 근데 여기에 자산 요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청약을 좀 하려고 하면은 월 평균 소득 자체가 도시근로자 한 100% 이하여야 되거든요. 도시근로자 월 평균이 보니까 100%를 기준해서 3인 가족으로 하면은 650만 원 정도, 한 650만 원 정도 되고 4인으로 보면 7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현금 뭐 3억 7천 모으는 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렇죠. 자산은 네, 맞아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네. 시드는 있어야 되고 모으는 거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오히려 뭐 하는 얘기는 일각에서는 흑수저 연봉 1억인 사람은 안 되고 그러니까. 금수저인데 돈은 안 벌고 좀 농땡이 치는 사람들은 되고 그런 구조들 때문에 이 청약제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게 그냥이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전 청약에 7만 명 모였죠. 거기에다가 일반 공급에 대한 그 청약 경쟁 645대 1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청약 열기를 가늠해봤을 때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속된 말로 열받죠. 네. 아니 또 미혼은 공공분양 청약도 못 한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네요. 결혼을 해서 여기 아까 보니까 현금 자산이 많은 남자하고 좀 결혼- 결혼을 하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더 있겠네요. 현금 자산이 많은 많은 남자랑 남자. 결혼을 해야 이 청약에서도 당첨되고 네.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얻고. 예,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이 금수저하고 자꾸 만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다 보니까 세상 참 울퉁불퉁합니다. 네. 부동산 좀 이야기하다가 금수저 얘기 나오고 집값 얘기 좀 궁금해요. 지금 뭐 바닥이다 아니다 얘기 많잖아요. 네. 지금 뭐 집값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매물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 매수 심리는 개선되다 보니까 약간 혼조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내야 되는데 매물 같은 경우는 계속 적체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의 그 시선에 대한 이격거리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물 물량들을 보면은 그 5만 500건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6만 4천 건 정도 됐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네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입주 물량들도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예. 서울의 입주 물량이 한 2만 6천 가구 정도 나와서 지난해 대비했을 때 9.2% 정도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라든지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고를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보면은 네.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청약을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나온 것처럼 분양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청약이 아무래도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초기 자본이 좀 적게 들어가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역시 많은 수요들이 청약 시장에 몰리고 이런 재고주택 시장은 가격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역시나 뭐 계약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안에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 잔금까지 쳐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2, 3년 정도 여유를 두는 시간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하고 뭐 한 3개월, 6개월 안에 내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한 그런 좀 부담감들은 작용을 해서 매물들은 재고 시장에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송 대표님 출연하실 때마다 저를 자꾸 썩을 죽이시는데 한강뷰 살아보고 싶죠 이러시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한강변에서 매점 열으래요. 매점 그걸 한번 생각해 볼랍니다. 네, 컵라면 예약하겠습니다. 네, 찾아와 주세요.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